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정말 TSMC 3나노의 최대 고객이 된다면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텔이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CPU인 미티어 레이크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티어 레이크는 내년인 2023년 나옵니다. 아직 7나노에 머물고 있는 인텔이 최초로 EUV 장비를 활용해 내놓는 첫 CPU라 관심이 큰 제품입니다. 펩 겔싱어가 지난 2021년 초 인텔의 CEO로 온 지 1년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간 인텔이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바로 하이브리드 파운드리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당장 미세공정 노드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줄타기 행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팹리스의 칩을 만들 팹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내부에서 만들던 칩의 대대적인 아웃소싱 전략을 통해 내부 팹에서 만들 칩과 외부에서 만들 칩을 카테고리화하는 작업도 무난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당장 인텔은 자체 구급 프로세스 노드를 위해서 미국, 이스라엘, 유럽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GPU와 CPU 라인업을 TSMC에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이미 외신을 통해서 TSMC 3나노 노드까지는 인텔과 TSMC의 협력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세부 사양이 공개된 인텔의 미티어 레이크 CPU 같은 경우는 칩의 일부 다이를 TSMC 5나노, 3나노에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인텔이 TSMC 3나노 라인에서 시범 생산, 리스크 프로덕션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미 대만 언론들은 인텔이 숙적 AMD, 엔비디아에 앞서서 애플과 함께 TSMC의 3나노 공정을 가장 먼저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TSMC 3나노를 계속해서 활용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추론에는 하나의 가정이 작용하는데요. 바로 인텔이 TSMC를 조만간 공정 기술에서 추월하지는 않을 것이란 가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if 가정이 틀린다 해도 현재의 인텔 팹 상황에서는 CPU와 GPU 모두를 내부 팹에서 소화할 용량이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인텔의 TSMC 의존 가능성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TSMC의 초미세 공정 마무리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이 여부인데요. 이 TSMC는 3나노 양산을 올 4분기에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 칩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인텔의 칩 물량 성격에 대해서 찬찬히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텔이 TSMC 3나노를 활용하게 되면 2023년에는 인텔이 TSMC의 3위 고객이 될 것이란 게 외신의 관측인데요. 애플, 미디어텍, 인텔이 될지 아니면 애플, AMD, 인텔이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인텔이 TSMC의 세 번째 메이저 고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텔의 행보를 꼼꼼히 따져보면 인텔의 물량은 파운드리 입장에서 보면 독이든 성배와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대형 고객이지만 이런 파트너십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인텔 겔싱어는 이미 2024년 2나노를 양산하고 2025년에는 1.8나노 칩까지 만들어서 TSMC 삼성에 놓친 미세공정 리더십을 갖고 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텔의 이 로드맵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면 TSMC로서는 인텔의 3나노 칩을 기껏해야 1, 2년 제조하는 선에서 끝납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TSMC 입장에서는 인텔의 단기적인 칩 수요 증가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고객, 다른 팹리스의 삼성 파운드리 전환 등을 초래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파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올해인 2022년 그리고 내년인 2023년은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변곡점을 맞는 해입니다. 이 삼성은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한 3나노 1세대 제품을 올 상분기부터 양산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3나노까지 그대로 핀팩 공정을 쓰는 TSMC는 트랜지스터 구조 때문에 미세화가 어려워서인지 3나노 양산 공정 완성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 양산을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 첫
그 수익이 잡힌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대로 그리고 팹리스는 팹리스대로 모두 악정고투하는 상황입니다. 인텔로서는 현재는 TSMC 등 외부 파운드리의 손을 빌리고 있지만 결국 이 물량을 자신의 팹으로 가져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그 IBM에까지 손을 내민 상태입니다. 그 IBM은 최근 2나노 공정 개발도 마무리했음을 밝힌 적이 있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 지금으로서는 기업들이 모두 미래 경영 전략을 짤 때 그 if 가정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TSMC로서는 좀 찝찝한 구성이 있는 인텔 물량이지만 인텔이 결국 그 미세 공정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텔과 손을 잡는다고 봐야 되겠죠. 인텔은 그 ARM 계열의 CPU를 만드는 애플이 치고 올라오고 같은 X86 계열의 AMD는 일반 CPU에 대해서 서버 CPU까지 거세게 도전하는 상황에서 외부 파운드리의 힘을 빌려서라도 칩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절실합니다. 심지어 자체적인 서비스 효율화와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주문 제작형 그 프로세서를 만들려는 IT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텔 CPU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로서는 외부 파운드리 주의를 맴돌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인텔이 그 TSMC에 얼마간 머물 것인가는 다른 TSMC 고객의 전략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애플의 경우는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에 들어갈 AR, VR 칩 그리고 자율주행 칩, 퀄컴으로부터 독립한 모뎀 칩 등을 내놓게 됩니다. 이런 칩은 모두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TSMC에 더 하중이 더 걸린다는 얘기고 이는 TSMC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AMD 등에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AMD 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삼성 파운드리를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TSMC의 3나노, 2나노 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는지도 주목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인텔은 최근 그 애플에서 최고 칩 엔지니어 가운데 한 명인 제프 월콕스를 CTO로 영입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인텔이 칩 설계, 파운드리 등에서 다각도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정말 TSMC의 3나노 최대 고객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